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분의 이제 연대분 발표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제아대학과 의사입니다. 상당히 질문할 것이 많지만 이제 제 강의만 부탁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정도 지키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7년 그 KBO 반도핑위원회에 같이 사실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핑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올해 11월부터 이제 프로 쪽도 이제 도핑 국가에 주도하는 도핑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아마추어 종목만 그 국가에서 주도로 이제 한국 도핑 방지위원회에서 도핑 검사를 했는데 이제 올해 11월 19일 이후부터는 이제 한국 도핑 방지위원회에서 이제 도핑 검사를 주도합니다. 그 전까지는 KBO 반도핑위원회에서 이제 도핑 대상자를 정하고 징계도 좀 했는데 이제 모든 이제 권한이 이제 도핑 방지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사실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 도핑 방지위원회가 카드라 그러는데 그쪽에서 또 많은 도움을 구하고 또 프로야구 쪽에 이익을 좀 대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보겠습니다. 로즈 클레멘스 제가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양보를 범했었습니다. 그다음 마크 맥카이어 그죠? 스테로이드가 많이 쓰죠. 그죠? 베리 본즈 뭐 이런데 할 말은 많지만 베리 본즈 약을 먹었습니다. 누구죠? 알렉스 로드리게스. 저도 알렉스 로드리게스 되게 이 사람은 계약을 크게 했기 때문에 대단한 선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먹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리오스 건이 참 제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제가 2007년도부터 우리가 도핑 검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도핑이 비껴갔었어요. 리오스를 안 했는데 이 친구가 2008년도에 일본에 가서 도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자분들 뭐 계시겠지만은 KBO 반도핑이 문제가 있다 해서 상당히 제가 수모를 많이 당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왜 그런 문제가 있었냐면 사실은 프로야구 선수에 대해서 도핑 검사를 한다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첨을 했었습니다. 추첨을 막 이렇게 한 종목당 우리가 해서 추첨을 하고 했는데 뭐 뒷이야기가 많지만 어떤 뭐 그 당시에 뛰었던 선수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도핑 나가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지금의 이제 방송에서 뭐 이제 해설하고 계시는데 약을 내가 많이 먹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봤습니다. 그 당시 그 선수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디 가고 없었어요. 네, 그런 거죠.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리오스 그렇죠? 저는 이 리오스의 근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요 근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몸 봐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몸을 보면 알아요. 결국은 뭐 오늘 내용이 시작할 것은 아나볼릭에서 시작해서 아나볼릭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못 먹게 하기 때문에 다른 약을 먹는 것이지 약을 먹은 사람들은 근육이 정말 저렇게 커집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누가 약을 먹는지 지금 우리 기자분들도 가끔씩 나오시는데 알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도핑은 뭐 금지 약물을 먹는 것,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이제 자기가 약을 먹었으니까 남의 소변을 대기해서 내는 것, 그것도 도핑에 저촉이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왜 약물 복용이 문제가 되냐면 공정성의 훼손입니다. 그죠? 아까 마우스피스도 하여튼 간에 우리 도핑 입장에서는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거 다 우리는 봐요. 그래서 그런 데서 질문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선수 보호입니다. 어떤 선수의 경기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기 굉장히 몸에 어떤 여러분 치아부터 무릎 관절, 심장 기능, 폐기능 모든 것이 합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먹으면 자기 몸의 상태를 속이는 겁니다. 약이 뭐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로 약물들 주로 어디에 작용하냐면 뭐니까 바로 먹으면 나타나는 게 자기 머리를 건동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과부하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선풍기가 여름에 많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열이 나는 것처럼 이제 부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잠부상이 많은 선수는 대부분 뭡니까? 또 훈련량이 많거나 또 어떤 약물에 의존해서 운동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같은 우리 빼주사 맞고 주사하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이 빼주사 맞는 걸 많이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사실 우리 KBOS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약물 외에 그 빼주사 성분이죠. 빼주사 성분 쓰는 걸 많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그걸 사용하고 계속 시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당장에는 이익이 되지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특히 빼주사 성분, 그러니까 우리 부심피지크롬이라고 하는데 그 주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구단, 한 구단 지금 말을 안 하고 한 구단만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핑 유혹이 뭐냐? 단기간에 경기를 항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수에 따라 경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 유지가 어려워요. 모두 알다시피 여러분들 시험 봐도 알지 않습니까? 당일날 시험 잘 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벤트를 하는 아마추어 정도이지만 프로야구 1년 내내 몸 컨디션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적을 내야 되고 베스트하려니까 계속 약물에 의존을 한번 유혹을 받으면 빠져나기 어렵다. 그 부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 몸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 프로 스포츠는 보여주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원치 않게 과도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금지약을 그럼 한번 먹고 왜 계속 먹느냐? 왜냐하면 통증을 감소시키거든요. 그리고 근력 실제 근파를 올리는 것 같아요. 또 더 중요한 점은 피로감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인다. 또 공격성을 제공한다. 그죠? 약을 먹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그리고 약 자체의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다. 이건 이제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이런 보겠습니다. 이건 지나가기 쉬워서. 그리고 약물에 대한 지식을 제공받는 것은 이건 2001년 전남대 자료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약을 우리 이제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우리 KBO 갈래 보면 용병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외부 특히 바디빌딩, 그 피트니스 센터는 바디빌더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년간 보디빌딩에 가서 반도핑위원회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쪽 일을 업무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 약물이 있었습니다. 한국 보디빌딩 선수들이 미국에 있고 의사들보다 더 금지 약물을 더 정확해요. 용량까지 하고 어떤 약을 먹는 이 비밀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약에 접촉한 사람들하고 우리 프로야구 선수나 일반 아마추어가 노출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기가 원한다면 인터넷값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제한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자료 찾아봤는데요. 약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 86%가 선수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핑에 대한 태도는 뭡니까? 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90%는 정직하지 못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어떤 언론 매체나 또 우리 운동 전문 선수라는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핑 검사에 대한 태도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나 어떤 외국이나 유사하게 다 도핑 검사 적절화되고 있고요. 또 처벌에 대한 생각도 적절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선수들이 반도핑 규칙을 알고 있어요. 76%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도핑의 위험성이 무엇인가? 앞에도 말했지만 이거는 스포츠에 판을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약물에 의존해서 하다 보면 전부 그냥 이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심판 한 번 판정 잘못해도 난리가 나는데 어떤 선수가 지속적으로 어떤 약물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런다. 그거는 그게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심각한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까 앞에 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몸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장 부상이 생깁니다. 특히 약물에 의존해서 할 경우에는 당시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가부화를 하게 되고 결국은 제일 나쁜 것이 뭘까요? 심장마비입니다. 시간 관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워킹고 시내 반도핑 기구인데요.
경기력 향상시키거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스포 정신이 입에될 때 이것을 가지고 약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지약물 종류가 있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프로야구 쪽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이제 2007년도 시작할 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외국 용병들이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선수들이 야구 선수들 체계적으로 약을 먹는다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용병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뭡니까? 그 알약으로 마항바람, 카페인 제제를 많이 들고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면 그린이라는 약을 갖다가 많이 그것도 발성분제에 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충제를 먹는데 미국 보충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는 아나볼리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갖다 먹고 용병들이 들어와서 우리 선수에 오염시키는, 뭐 우리 동호뿐만 아니고 이제 뭐 프로 농구라든지 이런 데도 용병이 들은 종목 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 건데 애들을 이게 문제돼.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이것도 우리나라 지금 아직까지 우리 용병 계약할 때 이 문제가 돼요. 대부분의 우리 용병 오는 선수들 이 약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KBO 반도핑위원회에서 미리 연락해서 이런 문제에 있어 연락을 달라고 상담을 해줘요. 이게 애들이 뭐냐면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 의사가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쪽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암페타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도 않고 처방도 안 되는 약인데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의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에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판정을 내야 됩니까? 우리나라 기준이거든요. 세계 반도핑 기구가 우리나라 기준에 이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선수가 이 약을 쓰지 말고 우리나라 의사 처방을 이 병을 만약 당신이 어떤 그 병이 있다는 우리나라 처방을 받도록 하고 그걸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 박봄이라는 선수였죠. 이 박봄이 이걸 먹은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이잖아요. 이걸 물러내요. 우리나라는 이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아주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문에 나온 내용만 갖고 왔어요. 이제 프로야구 첫 번째 이제 공식적으로 걸린 게 김상훈 선수였는데요. 김상훈 선수는 뭐냐면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그 속에 빼주사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빼주사 성분을 만병 통치약이잖아요. 이걸 처방을 했는데 안 걸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도핑검사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수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도핑의 원칙은 뭐냐면 선수가 알든 모르든가 자기가 노출되던 징계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조사해도 선수가 고의성도 없고 약 영향도 경기에 영향도 안 미쳤고 너무 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경고에 강력한 경고로 지나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단서를 내보니까 족저 건강염인데 자기가 오늘 이걸 내야 돼요. 그래더니 소리는 빼주사 성분 이걸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박태환이도 문제가 있지만은 의사들 의외로 약을 잘 몰라요. 그 박태환 군도 의사들 약을 정말 모르는데 몰라요. 이 선수한테 분명히 운동선수고 금지약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따라갔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찬 선수 피부병이 있었어요. 피부병이 있었는데 이것도 빼주사 성분인데 이것도 엉덩이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한 번 맞아보니까 컨디션이 좋거든요. 이 선수는 가서 그냥 뭐가 안 좋으면 피부병 치료하면 맞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 선수는 앞에 그럼 김상훈은 왜 경고를 끝나냐면 한 번 실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쭉 훑어보니까 너무 기록을 쭉 훑어보니까 여러 번 맞은 게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약물을 마시는 열병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도 이 약물을 먹고 운동을 잘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가서 상당히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약을 본 의사는 이 약물 도핑에 걸린다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도 그냥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기사를. 이 스타나졸론이 뭐죠? 여러분 여기 88년생에 계신 다 일찍 그냥 88년도에 벤 존슨이 먹었던 그 약물이에요. 이 근데 스타나졸론 좋은 이야기는 그만큼 이것이 선수 경기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전세 쓰고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여기 기사대로 우리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KBO 반도핑위원회에서는 이 기사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더하거나 더하지도 않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각 구단과 할 때 은밀한 이야기지만 발표되는 것은 거의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인의 소개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빼주사 성분입니다. 빼주사 성분도 이제 여러분 빼주사 성분 왜 문제가 있냐면 유현진 선수가 계속 이 어깨 주사를 맞았던 거예요. 빼주사가 뭐죠, 여러분? 부신피지 호르몬, 콜티코스테로이드라는 건데요. 이거는 아나볼리가 정반대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이 주사를 맞으면 염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걸 맞다 보면 됩니까? 부상이 맞다 보면 몸은 이거는 그냥 통증만 줄이는 거지 몸을 회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다 보면 그럼 부상 상태 계속 맞다가 통증을 하다 보면 됩니까? 시즌 끝나고 나면 완전 부상이 심각해져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제가 주장을 해서 하여튼간에 그 페이도에서 쓰는 약물은 이 약물은 키위를 내라고 하는데 특정 구단이 지금 안 내고 계속 그 아마추어 종목 룰을 따라서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는 한 4분의 1 바이엘, 팔꿈치나 손목은 8분의 1 바이엘 이하로 맞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약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뭐냐면 한약도 문제가 많이 이분도 문제가 되는데 한의사분들은 많은 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의사가 아닌 일반 한약방이나 개소주인 만든 한약재 하는 데서 이런 금지약물을 써요. 심지어 이 사용하고도 이것이 금지약물이라 모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은 괜찮아요. 한 스포츠 한의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의사들은 조심을 하는데 그 외 한약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마 올 시즌에도 아마추어 선수가 한약 때문에 한명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충제, 마지막 보충제로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보충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일 고생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보충제는 생약 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도핑 위험성이 있고요. 성분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성분에 대한 표기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금지약물을 포함할지라도 이 파는 사람들이 자기도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런 이유인지 몰라도 아주 구석에 작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렇지만 많은 선수들이 도핑제 복용을 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선수에게 알리고 모든 책임은 선수에게 있음을 숙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전 구단의 보충제는 제가 직접 봐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한 30분씩 서칭을 해서 문제로 컨펌이 되고 조금만 있으면 보충제를 먹지 못하게 하고요. 자꾸 이런 문제 생기면 아예 국내 보충제를 먹도록 했습니다. 국내 보충제는 많은 문제가 되면 우리가 책임을 묻거나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외국 보충제를 먹었을 때는 물을 썼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